자, 우리 이제 제일 처음부터 다시 자, 여기 보면 이제 1단원이 생물체 구성 물질 이렇게 돼 있어. 뭐 물이라고 되는데 이제 뭐 물을 할 거는 아니고 쌤이. 자, 생물체 구성 물질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이 다시 나오는데 체구성 물질의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돼. 체구성 물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순서가 첫 번째는 물이야.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지. 무. 핵. 탄.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가장 많아. 거의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뭐 70% 가까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이 꽤 많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지방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방하고 지질이라고 하죠. 얘들아, 지질은 자 다시 지방은 지질이냐라고 하면 맞는 얘기야.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지. 지질이 지방이냐라면 그거는 안 돼. 지방은 지질이 맞지만 지질은 지방이 아닌 거야. 이해되냐? 맞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지방하고 지질을 우리 어떻게 구분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요건 이제 무기염료죠. 자, 무기염료를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무기염료도. 자, 그 다음에 얘가 핵산이지. 핵산 중요하지. 핵산. 그 다음에 얘가 탄이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자, 우리가 탄단지를 배우거든. 탄단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적냐면 생각보다 많이 적어. 어느 정도 적냐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0.5%밖에 되잖아. 굉장히 적어. 만약에 선생님이 몸무게가 70이 안 되는데 지금 70이 안 돼. 왜 빠지지? 70이 안 되거든. 네, 선생님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한 350g 정도? 많아야 350g밖에 안 돼. 굉장히 적지. 굉장히 적은 편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먹어? 공차 드시고, 그걸 뭐라 하지? 저 공차에 들어있는 걸? 펄? 펄이 다 탄수화물 아니야? 지질인가? 탄수화물일 거야, 탄수화물이지. 아니, 설탕인가? 탄수화물이지. 설탕도 탄수화물이니까. 얘네들이 다. 근데, 뭐, 공차 그런 거 많이 마시면 살찌냐? 시연아? 하루에 5개 먹으면 살쪄? 0.5%가 뭐 0.7% 되고 그러는 거야? 아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밥 먹으면 살쪄. 라면 먹어도 살쪄. 그게 뭐로 변해서? 지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입니다. 피하가 어디냐? 피부 밑이나 장관막, 장 사이막에 지방으로, 그게 뭐 뱃살이지. 그지? 그게 이제 뱃살로 이제 쌓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요거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얘들아. 단백질하고 지질은. 실제로 옛날에 오래된 문제에서 뭐라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비만인 영희가 뚱뚱하나 봐. 영희가 좀 뚱뚱했나 봐. 그 경우는 지질과 단백질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얘네들은 퍼센트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 뭐 얘가 20 몇 프로, 얘가 18%,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게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걸 최고성 물질 순서는 외워라. 이거는 뭐 벤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물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야, 물은. 우리 몸에서 그냥 용매다. 물질 대사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매를 차지하고 있고 수소결합을 한다. 이런 것들. 자, 이제 바로 우리는 단백질로
가봅니다. 단백질. 자,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뭐냐면 단백질은 CHON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바로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 그래서 이 질소가 나중에 소화가 돼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지.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나와서 저거를 생명과학에서는 우리가 요소로 바꿔서 버리게 되죠. 요소로 바꿔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필수가 아니죠. 근데 CHON 필수입니다. 필수로 모든 단백질은 CH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형질의 주성분이며 이렇게 돼 있지. 자, 원형질이라는 말이 있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후형질이 있습니다. 원형질이 있고 다시 한번 원형질이 있고 얘들아 원형질이 있고 그 다음에 후형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포 안에는 원형질이 있고 후형질이 있는데 원형질은 정확한 뜻은 아닌데 얘는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떤 부분이야? 죽은 부분이야. 근데 실제로 죽은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분은 원형질은 세포 안에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후형질은 그 결과물이야.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후형질을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 특히 식물 같은 경우 식물의 후형질이 바로 과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익어가는 거잖아. 과일이 오래되면 익어가잖아. 더 익으면 어떻게 돼? 썩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그런 것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액포라고 하거든요. 후형질 안에 들어가는 게 세포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원형질의 주성분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근육이나 머리카락 그냥 보기만 해요. 이런 손톱, 발톱, 이 케라틴이라고 하지. 여러 가지 형태 구성하고 또 효소나 항체 이거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효소하고 항체 이런 것도 호르몬 특히 호르몬 중요하죠. 자, 박스. 자, 붉은색으로 박스. 실제로 단백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뭔가 물질 대사를 할지 말지 여기 나왔잖아요. 효소. 생체 촉매로서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고 그다음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호르몬이 촉진을 하거나 뭐 그렇게 역할을 하죠. 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탄단지가 있잖아요, 얘들아. 이 탄단지 중에서 우리 몸에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몇 번째로 쓰냐면 세 번째로 쓰는 겁니다. 서드야, 서드. 서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쓰냐면 탄수화물을 써요. 1차 에너지원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쓰냐면 지방을 쓰는 겁니다. 우리 지질을 써요, 지방을. 그 다음 세 번째로 단백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굶었을 때. 자, 당연히 얘도 중요하지.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그래서 449 외웠지?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얼마? 9킬로칼로리. 지질은 9킬로칼로리. 자, 단백질의 구성단위.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 얘들아? 단위체라고 하죠.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얘네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게 펩티드인데 고쳐야 되겠다.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펩타이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글자가 펩티드가 아니라 펩타이드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이제 단백질의 종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막 복잡하게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왜 필수 아미노산이냐면 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걸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한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불가능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먹어야지. 섭취를 꼭 해줘야 돼. 이게 필수 아미노산.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냐고? 아니,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뭐 8종이 있다라고 되는데 발린, 류신, 이소류신, 트레오닌, 메사이오닌, 라이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런 것들. 어린이에게는
아르기닌과 뭐 히스타민이 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혹시 학교에서 조금 나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요거는. 자, 열과 산행이 약하여 쉽게 변환된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요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야. 아마이드 결합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요거 이 이름이 뭐야? 요거 COH 카복식이라고 하죠. 카복식이 카르복식이라고 하죠. 카르복식. 카르냐 카복식이냐? 아, 나도 잘 몰라서. 카르야 카야? 카르복식이라고 하니? 카복식이라고 하지. 영어 내가 맞았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미노기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긴 거에서 길게 잘리고 짧은 거에서 짧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니?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죠. 물이 환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만약에 펩타이드 결합을 끊고 싶다라고 하면 물을 넣고 가수 분해를 시키면 돼요. 가수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가 아미노산이고 이걸 이제 알킬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 이 R1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20가지인데 자, 요거 그러면 이게 붙었잖아요, 얘들아. 요거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미노산이 두 개 있는 걸 무슨 펩타이드라고 하니? 자, 다이펩타이드라고 해요. 요거를 다이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펩타이드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다이펩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두 개 있어서 다이펩타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트라이펩타이드는 펩타이드가 몇 개야?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이 두 개에다가 아미노산이 세 개 있는 거지.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그 다음 뭐가 있어? 폴리펩타이드, 그치? 폴리는 겁나 많다, 이제 그런 뜻이야. 엄청 많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또 결합해. 그러니까 1차 구조는 2차 구조는 그치. 2차 구조는 면, 3차는 이제 입체 구조. 근데 그 3차 구조끼리 또 붙어. 그게 4차 구조. 그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단백질들을 이제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4kcal 다 중요. 전부 다 중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단백질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지질입니다. 지질. 얘들아, 지질이야. 지방 아니야. 첫 번째는 뭐냐? 지방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 첫 번째 지질에서 중요한 거는 지방이 아니야. 지질은 지방이 아니야. 지방은 지질이 맞습니다. 근데 지질은 지방이 아니다. 자, 지질은 첫 번째 구성 원소가 뭐냐면 CH5야.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 밑줄 유기용매에 녹습니다. 자, 너희들 지질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척점에 있어? 지방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 늘 얘기하는 친수성이 있고 뭐가 있어? 소수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소수성이야. 그러니까 유기용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유기용매는 물이 아닌 것들이야. 물하고 섞이지 않아. 물하고 안 섞이고,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있으면 층이 나눠지고, 이걸 유기용매라고 해요.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몰라. 뭐 벤젠 들어봤어? 들어봤다고 해줘 제발. 벤젠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지? 몰라. 벤젠 말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유기용매가 있더라? 물하고 섞이지 않는 것 중에 또 화학에서 뭘 배워? 아, 벤젠밖에 모르. 벤젠. 선생님도 벤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벤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기용매는 물이 아닌 것들, 물하고 이제 전혀 다른 기름 같은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당연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탄단지 중에 두 번째 에너지원. 몸의 구성 성분이죠. 왜냐 뱃살. 그렇지? 공차 가서 막 먹어. 막 뱃살에 이렇게 펄이 들어갈 아니야.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종류가 세 개입니다. 중요해요. 셋 다 중요합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 그림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중성지방은 그렇지. 지질의 대부분이 이제 중성지방이라. 우리가 아까 너무 이제 중성지방하고 지질을 동일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질은 무조건 세 개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그리세롤. 여기 그리세롤과 지방산. 세 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그리세롤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이제 지방이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냐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에너지 저장이나 체온 유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인간 말고 얘들아, 바다코끼리 어때? 바다코끼리 어디서 살아? 몰라, 어딘가 살지. 뭐 북극에 사나? 북극에는 펭귄이 없지. 남극에는 곰이 없어. 남극곰 들어본 적 없잖아. 북극곰만 있고 남극에 펭귄이 있고. 걔네들은 사실은 옷을 안 입고 수영하잖아. 겁나 추운데. 왜냐면 몸 자체가 다, 바다코끼리 봐봐. 몸에 피하 지방에 중성지방 때문에 그 자체가 패딩이야.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람당 9kcal만큼의 열량을 내줄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죠. 자, 너희들 학교에서 이거 디테일하게 배웠니? 뭐 콜린 뭐 그런 거 배웠어? 안 배웠대. 어떤 학교 상명인가 어디는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웠더라고. 친수성. 이게 대표적으로 인지질이지. 그러니까 인지질이 몇 중층이야? 세포막은? 2중층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죠. 뭐 그림으로 하면 인지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 꺾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 원래 이제 그냥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귀찮아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가리, 여기가 친수성이죠. 자, 이쪽이 소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물이거든. 거의 70%가 물이라서. 그래서 소수성끼리 안쪽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 친수성이 바깥에 있는 거야.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자,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이미 배웠어, 그림으로. 양성자 펌프, ATP 합성 요소, 전자전달계. 얘네들이 막 단백질이야,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 자, 중요하다 얘들아.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 두 번째, 지질이죠. 인지질 특히. 인지질. 여기에 보면 여기 꺾여 있잖아, 얘들아. 이 꺾여 있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꺾여 있잖아. 꺾인 이 꺾여인 것 때문에 뭘 갖냐면 얘가 유동성을 갖습니다. 얘가 만약에 일렬로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얘네들이 딱 어때? 이걸 뭐냐, 패킹이라고 하는데 딱 쌓여가지고 유동성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안 맞아. 떠 있어. 한쪽에 계속 떠 있다 보니 세포막은 있잖아. 계속 섞여. 계속 유동적이야.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옛날 논술 문제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인지질. 세포막의 구성 성분. 자, 스테로이드는 구조를 봐주세요, 얘들아. 자, 이 구조가 뭐냐면 4개의 고리 구조야. 자, 얘들아, 4개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3개, 오각형이 하나 붙어 있는 4개의 고리 구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그 스테로이드 안에 콜레스테롤, 자,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요 바꿔주세요. 옛날 말이네. 이걸 부신 겉질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신 겉질 호르몬. 자, 성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들어봤어? 그런 애들. 그 다음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뭐 안드로겐이라든지 이런 기타 그런 호르몬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이거든. 아까 나왔잖아.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생리기능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빈거야. 지질도 생리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르몬이 있으니까. 얘도 생리기능 조절 가능하다. 여기서 한번 써볼까? 여기 생리기능. 호르몬이라서 생리기능을 조절 가능하다. 얘네들은 생리기능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림도 조금 봐줄 필요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지질이었습니다. 지질은 CHO.
자, 여기까지 지질이었어. 여기까지 지질이었어. 자, 그 다음 어딜 보냐? 탄수화물을 갑시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가봅시다. 탄수화물 갑시다. 자, 탄수화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 자, 오른쪽 이제 그림, 사람 그림도 보이지? 아까 선생님 말한 물단지, 무핵탄 이렇게 있어요. 물단지, 무핵탄. 자, 탄수화물도 마찬가지 여기다 CHO는 공통적인 겁니다. CHO. 단백질만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자,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다. 자, 주 에너지원 이렇게 써도 돼요. 퍼스트야 1차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버립니다. 자,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냐면 4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자, 탄수화물의 일부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되며,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하죠. 여기 글라이코젠. 좀 이따 일일이 선생님 다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분의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된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어디다? 피부 밑이나 장간막, 장 사이막에 촘촘히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그걸 뱃살이라고 하죠. 뱃살 쩔지? 뭐, 그치? 이게 뱃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종류가 있는데 이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단위체라고 하는데 단당류가 있고 얘들아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기억날까 몰라. 작년이 아니라 올 봄에. 왜 이름이 이당류야? 두 글자에서 이당류라고 하지. 기억나지? 그래서 엿당 두 글자, 그 다음에 젖당 두 글자, 설탕 두 글자. 근데 왜 얘는 두 글자인데 단당류야? 기억나? 기억나? 아이씨, 내가 되게 힘들게 설명했는데. 윤겸 기억나? 하나 진짜. 야, 내가 생각 많이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기억 안 나면 어떡해. 꽈당 넘어져서 단당류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기억 안 나? 작구나. 꽈당 넘어졌다니까 얘가. 얘는 두 글자인데 꽈당 넘어져서 단당류가 된 거야. 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있잖아. 됐죠?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단당류. 자, 두 글자는 근데 뭐가 두 글자인지 외워야 돼 얘들아. 엿당은 포 플러스 포야.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그 다음에 젖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 락토즈라고 해요. 젖당을 영어로 락토스. 그래서 이 락토스 때문에 갈락토스가 있는 거야. 갈락토스. 알겠지? 포도당은 다 필수야. 포도당 하나, 갈락토스. 자, 마지막 설탕은 과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음료수 먹으면 다 달아. 그게 과당이야. 그게 설탕 맛이야. 설탕, 포도당 더하기 과당. 이렇게. 자, 여기 나오죠. 단맛이 난다. 그러니까 단당류와 이당류까지만 단맛이 나죠. 근데 다당류 가면 단맛이 없습니다. 단맛이 없어. 자, 여러 분자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으로. 자, 여기 하나씩 써볼까? 자, 우리 몸에 녹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녹말은 적어놔라. 얘는 식물의 저장 형태야. 우리는 녹말을 먹을 수는 있지만 녹말이 없습니다. 몸 안에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 간에 글라이코젠이라고 가지고 있지. 얘는 동물의 저장 형태죠. 자, 셀룰로스도 우리도 없습니다.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 구성 성분입니다. 자, 우리는 셀룰로스를 얘들아, 셀룰로스를 소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화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셀룰로스 먹으면 어떻게 되니?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근데 이거를 셀룰로스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초식동물을 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셀룰로스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셀룰레이즈라고 해요. 자, 우리는 안타까운 건가? 셀룰레이즈가 없어서? 아니야. 만약 우리가 셀룰레이즈가 있으면 염을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소가 먹거나 뭐 그런 초식동물이 먹는 거 풀 뜯어 먹어야 돼.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그럼 걔네들은 뭘 먹어? 뭐 여물로 엄마가 갑자기 야 오늘은
여물 콩나물이야. 뭐야, 콩나물 아니야. 여물나물이야. 뭐 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 걔네들은 초식동물한테 주고 우리는 딴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네? 그래서 되게 공평하지 않아? 당연히 그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초식동물 다 주고 맛없는 거. 우리가 풀 뜯어 먹을 수 없잖아. 뭐 잔디 먹고. 그거 다 셀룰로스거든. 우리는 소화를 못해. 먹어도 그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풀 뜯어 먹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뭐 다당류에 대한 뭐 그림도 있는데 여기 이제 육각형이 단당류라서 이게 지금 다당류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자, 요게 지금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여기까지. 자, 막 그닥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얘네들을 서로 어때 이제? 서로 같이 설명해서 이제 서로 콜라보를 시켜서 너희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 걸. 자, 이제 5번째 핵산. 핵산 중요하죠. 자, 핵산은 물단지 핵탄 할 때 탄수화물보다 우리 몸에 더 많습니다. 자, 단백질은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구성 성분을 단위체, 이걸 단위체라고 하지.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얘들아? 봐봐.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자, 조금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염기에부터,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얘기를 못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당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단당류가 두 종류야, 얘들아. 그 두 종류가 뭐냐면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이 있고 탄소가 6개 있는 6탄당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건 다 6탄당이야. 그게 바로 뭐였냐면 포도당. 그 다음에 꽈당. 넘어졌다고. 자, 그 다음에 갈락토스는 6탄당이야. 탄소가 6개 있어. 육각형인데 유일하게 5탄당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당이죠.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디옥시라이보스하고 그 다음에 라이보스입니다. 이게 5탄당이야. 자, 여기서 보면 5탄당하고 6탄당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이게 디옥시라이보스. 이 디옥시 뜻이 뭐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산소가 디피시언시. 뭐가 없어요? 산소 옥시젠이 디피시언시 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수소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 OH였거든. 그래서 O가 하나,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디옥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빠져 있죠. 라이보스에 비해서. 이렇게 라이보스에 비해서 산소가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오틱 애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A가 뭐라고 얘들아? A가 애시드 뜻이 뭐야? 시연아, 시연이 또 이제 왔어. 산이야. 그래서 얘가 핵산이야. 산성을 띄어요. 얘가 산을 띄어. 산. 애시드. 얘는 라이보스니까 라이보스 뉴클레오틱 애시드. 그래서 당을 이제 앞에 넣어가지고 DNA냐 뭐 RNA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차이점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DNA는 항상 이중나선 구조. 자, 얘는 단일나선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당 이름이 디옥시라이보스. 자, RNA는 라이보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 종류가 몇 가지 있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가지고 있지, 그치? DNA는 타이민. 자, 대신 RNA는 뭘 가지고 있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동그라미, 유라시를 가지고 있지. 유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능 자체는 뭐냐면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자, 얘는 저장하거나 단백질 합성. 그래서 자, 원래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RNA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m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NA가 있고, 그 다음에 rRNA 이렇게 있습니다. rRNA. 그래서 이 M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이죠. 전령이라는 뜻이야. 전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전령은 뭐냐면 메신저야. 메신저가 뭔데? 전령이 뭐야 계속. 그러니까 전령은 뭐냐면 메신저.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이걸 해석하면 얘기를 하거든. 자, DNA는 어디에 많이 있어, 얘들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핵 안에 존재하지.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 유전 정보, 이 정보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돼? 그걸 우리 형질이라고 했고, 그걸 표현형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단백질은 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성이 돼요. 그거 이제 다 배울 거야. 그러면 단백질 합성 장소가 어디냐?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리보솜, 옛날 말로 리보솜. 라이보솜에서 생성이 되는데 라이보솜은 핵 안에 없어. 어디냐면 핵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DNA가 대부분의 핵에 있는데 밖에 있는 라이보솜에 어떻게 전달해? 뭐 블루투스로? 아니야. 얘가 작동을 한다고. mRNA. 자, 여기 나와 있는 T 이름은 뭐냐면 T는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운반을 해주는 얘가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운반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RNA를 구성하는 라이보소멀 RNA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다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들아 이 염기가 연결된 걸 1번 탄소라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붙어 있고 여기가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이 되죠. 자, 이게 1번에서 5번. 그래서 1번 탄소가 무조건 염기와 연결돼 있고 5번이 인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번 있잖아. 요게 3번이야. 그러니까 요게 3번이고 요게 5번이고 여기가 1번입니다. 염기가.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 반대편. 여기가 1번이 있지. 그치?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할 필요 있는 질문은 잘 보겠죠. 여기는 5번이 위쪽에 있고 3번이 아래쪽에 있잖아. 근데 반대편은 어떻게 돼? 3번이 위쪽이고 5번이 아래쪽이 되지.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이거를 역평행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조를 서로 이렇게 뒤집어서 비대칭인데 뒤집어져서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나중에 이제 생물의 유전에서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배워줘. 그래서 이쪽을 이제 5- 여기를 3-. 그럼 여기가 5-, 3-. 그래서 5-3-, 5-3- 이렇게 역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한 5-라는 뜻은 5번 탄소, 3-는 3번 탄소 쪽. 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DNA의 방향. 자, 요게 지금 핵산이죠. 자, 얘들아 핵산에 빠진 게 있어. 중요한 거. 그럼 핵산의 구성 원소가 뭐냐? 헐, 뭐야? 저거 CHON P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산의 그 인산이 이거야. 인산이야.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염기에 있어요, 얘들아. 염기에 질소가 있습니다. 염기에 질소가 있어요. CHO는 원래 탄소 골격이고요. 엄청 많아. 당 자체가 단당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CHO는 무조건 있겠지. 그 다음에 염기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면 너무 쉽지. 우리 방학 때 했던 거에 비하면. 껌 아니야, 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핵산. 자, 그 다음 여기 나왔죠? 뭐 한 가지, 세 가지. 자, 무기염류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무기염류도 거의 하지 않아. 학교에서 안 배울걸? 거의 안 배우는데 밑줄 하나만. 그냥 생리기능을 조절하는구나. 이 정도. 무기염류가 하는 역할은 생리기능을 조절할 거야. 이런 것들. 그냥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무기염류 굉장히 많은데 칼슘, 나트륨, 소듐, 칼륨, 철, 황, 마그네슘. 요 들어가지 않고 요즘 아이오딘이라고 하지. 아이오딘, 구리, 인. 뭐 이런 식으로. 요거 그냥 한번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습니다. 얘들아, 여기 다 숙제야. 여기 다 숙제. 좀 이따 선생님이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이게 1단원 내용입니다. 1단원 내용의 생물체 구성 물질인데 지금 방금 배웠던 거를 너희들 이거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 풀려요 이제. 그러니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문제냐면 32문제 숙제로 집에서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32문제 이게 1단원이었습니다. 자 우선 1단원은 여기까지.